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아침 LA 타임즈에는 아주 흥미로운 한인 입양아에 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구나 싶으면서도 또 그걸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기사였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올해 40살 크리스찬 모랄레스라는 남성입니다. 크리스찬 모랄레스의 인생에는 계속해 굴곡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굴곡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가 무게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요. 네. 이스트 LA의 한 멕시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멕시칸 할머니가 손수 키웠는데 이 할머니는 뒷마당에서 불법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요. 크리스찬은 거기서 이제 양파를 썰면서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드러그 딜러로 활동하는 시기에도 크리스찬은 경찰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아파트에서 출입하는 걸 삼가고요. 대신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마켓에 가서 장을 봐서 스스로 뭐 밥이나 콩, 톨티아 등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도 교도소 안에서 부리또 전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 서울에서 식당을 차려서 멕시칸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만 들어도 평범치 않은 인생이란 말이죠. 네.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조명을 해볼까요? 네, 그의 이 가물가물한 기억은 부산에서 한 장면입니다. 아빠가 누나에게 동생들 손 잘 잡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북적이고 혼잡한 상점가의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버리고 간 거네요. 네. 네, 크리스찬은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세크라멘토로 오는데요. 1983년 4살이었습니다. 그의 누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였습니다. 그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네요. 네. 네. 근데 그 후에는 또 입양이 됐다가 또 파양되고 이게 뭐 거듭됐다고 그래요? 네,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첫 번째 입양 가족으로부터 파양당했습니다. 아. 그의 누나가 그때 당시 9살이었는데요. 이들을 입양한 부모에게 누나가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누나는 밥과 김치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안 먹었다고 해요. 배고파도 다른 어떤 음식 먹는 걸 거부했고요. 이건 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밥을 못 먹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 3명의 남매는 그 후 중가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는데 하지만 거기서도 단 몇 달 만에 또다시 짐을 싸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남가주 보일하이츠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세상에 1, 2년 사이에 지금 가정이 3번 바뀐 거잖아요. 세 네. 번째 입양 과정은 괜찮았던 거예요?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3곳의 가정에서 모두 학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해 맞기도 했고 또 뭐 다른 학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3번째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크리스찬과 그의 누나, 여동생을 때렸고 그걸 이제 그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게 됐을 때 그 크리스찬과 그의 여동생을 할머니가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나는 도망쳐 버렸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로부터 처음 요리를 배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할머니 부엌에서 요리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타코를 비롯해서 타말레스라는 멕시칸 음식을 종이 접시에 팔았는데요. 아, 타멜레스 맛있죠. 맛있죠. 네, 네.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기억하기로는 그 리버사이드에서도 손님이 와서 사 먹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가격을 잘 해줬다고 해요. 그 당시 이스트 LA에 주민들 가운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했고요. 네. 할머니는 좀 저렴하게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남는 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뒷마당에서 음식을 파는 게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이 할머니 부엌에서 나온 음식이 최고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크리스찬은 말했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음식을 사랑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찬은 야채도 썰고요. 타말레스 만드는 거 돕고요. 또 톨티아도 눌러서 굽고요.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요리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또 들어보면 할머니하고 함께 살게 된 이후부터는 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할머니 부엌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보일 하이츠에서의 삶은 팍팍하고 어두웠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분 업앤다운이 좀 심했다 하고요. 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건 자신이나 자신의 여동생을 누군가가 이제 놀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동네 아시아는 크리스찬과 그의 여동생이 유일했어서 눈에 띄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14살 때 크리스찬은 체포돼서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소년원에서 사우스 LA 갱단 소속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보일 하이츠 지역이 이스트 LA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트 LA는 이 멕시칸 2세들, 3세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곳이고, 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라티노라고 부르지 않고 치카노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2세, 3세들.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뭐 중남미에서 올라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멕시코의 후예들만 살고 있는 이스트 LA 쪽이니까 네. 이 할머니도 그러니까 멕시칸 아메리칸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 갱단 소속이니까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삶은 또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소년원에서 나와서 크리스찬은 마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질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잘해서 하루에 $500를 그냥 쉽게 벌었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가 아시안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하는데요. 드러그 딜러라는 편견을 피해서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쵸. 아시아는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네. 16살이 됐을 땐 약물 판매원까지 두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때 크리스찬은 할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범죄자로서의 생활을 할머니에게 보이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크리스찬은 이렇게 생활하다 결국 다시 수감됐고 이때는 타주에 있는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이번에 소년원에 수감됐을 때는 그 잘했던 요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소년원에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나중에 소년원에서 나갔을 때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크리스찬은 여기서 요리 클래스를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식도 쓰는 기술 같은 걸 익혔습니다. 또 크리스찬이 백인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부르는 뭐 밀로프, 맥앤치즈,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걸 요리하는 것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타코벨, 시즐러, 인앤아웃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은 한 곳에서 그렇게 또 오래 머물질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툼을 벌여서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하던 그가 어떻게 한국으로 가게 된 겁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17년 전 2002년에 미국에서 추방됩니다. 19살 나이에 코케인과 마리화나 등 약물 수만 달러어치를 사고 팔다 또다시 체포됐는데요. 이때 유죄를 인정했고요. 3년의 징역형을 받고 형을 다 살고 나오면 그때는 이제 태어난 나라 한국으로 추방되기로 했습니다. 네. 온지 10년도 넘었는데 시민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 오늘과 어제 이황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도 네, 보도했던 그, 네, 한인 그런 등 케이스네요. 그렇죠. 해외 아동들을 입양할 때 부모와 해당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미국 시민권까지 받게 하는 법안이 이제서야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법안은 한인 이 최석호 주 하원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최석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는 그동안 한국 등에서 아이를 입양해 놓고 체류 신분을 제대로 바꿔주지 않아서 나중에 불체자로 전락해버리고 추방되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애담 크랩서 이 남성 사례는 뭐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큰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낯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고 결국은 한국으로 추방돼 버렸습니다. 네. 아, 이게 말도 안 통하죠. 이제 음식도 여기에 길들여져 있을 텐데 네. 한국 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맞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간 거였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기억이 없죠. 그러다 보니 그냥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아예 못하고 한국 음식도 입맛에 안 맞고 특히 한국 음식 냄새조차도 싫었다고 합니다.
밥에 그 쫀쫀한 그런 것도 싫었다고 하고 네. 그냥 모든 게 다 싫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에 멕시칸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타코벨이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까요. 크리스찬은 결국 2년간 버거킹과 맥도날드에서 계속 사 먹고 소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나마 싼 한국 음식 라면과 김치찌개를 단순히 배 채우기 위해 먹었고요. 조금씩 그에 적응해 나가면서 맛을 알아갔습니다. 이런 나날들 속에 크리스찬은 며칠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크리스찬에게 강해지라고 말했고요. 크리스찬은 할머니랑 통화할 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한국에 정말 각국의 다양한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 멕시칸 식당을 운영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일하면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음식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멕시칸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고요. 직접 타코를 만들어 줘봤는데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반응 폭발적이었습니다. 반면 또 학부모들과 고용주의 반응은 전혀 열정적이었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고민을 이어가던 크리스찬, 30살이 되던 해 열정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리 한번 해보자 한 것이었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보면 열정을 쫓다가 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모랄레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이 처음에는 이태원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멕시칸 푸드 팝업 나잇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부인과 함께 음식점을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한 달에 $600 렌트비 내야 하는 곳에 아주 작은 식당을 내는데요. 식당 이름은 엘피노 323입니다. 보일 하이츠의 랜드마크 이 엘피노에다가 LA 지역 번호죠. 323을 갖다 붙인 겁니다. 전화번호. 네,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뭐 타코, 엔칠라다, 크라네 아사다, 카르니타스, 몰레 소스를 곁들인 라이스 볼까지 그렇게 해서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입니까? 네, 오픈 첫날에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네. 손님들이 무려 2시간 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픈한 지 몇 달 후에 복도까지 터서 음식점 공간 늘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TV 방송까지 탔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더 좋은 2층 자리로 옮기고요. 주말에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발길을 돌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 사이 크리스찬은 이제 한국어도 조금은 배웠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몇 차례는 한국 음식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톨티아는 매일 먹고요. 크리스찬의 마지막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엘피노가 나의 뿌리를 찾게 해줬다. 나만의 길로서라고 말했습니다. 불우하게 네. 보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배운 것들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근데 피는 안 네. 섞였는데 할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았나 봐요. 네. 이 LA 타임스 보니까 이분은 생긴 것도 보면은 어떻게 네, 라티노 약간, 네. 좀처럼 생기기도 맞아요. 했고 네. 그다음에 와이프가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스토어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부근에다가 지금 두 번째 스토어를 지금 낸다 이런 이제 기사도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정말 이분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성공해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